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자체까지 반대 입장을 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간담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인천대 총장 선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인천대 총장 재선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해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립 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포의 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이어 지자체까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세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김포의 한 마을에서 개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06년.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리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행 업체까지 뛰어들어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희 동네는 지금 일종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4층까지밖에 건립이 안 되는데 30층짜리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싼 가격의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 거 마냥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건립이 된다 그러면 굳이 반대를 할 일은 없겠지만 아파트가 몇 년이 걸려서 건립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민간 개발 사업이지만 관할 지자체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달 초 김포시가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해당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토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건데 현행법상으로는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 지역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종 전용 주거지역까지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업체의 입장은 어떨까?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해당 아파트 홍보관입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이지만 손님에게 구체적인 아파트 규모와 층수를 홍보합니다. 가장 높은 층은 몇 층이에요? 30층짜리 이거. 아재가 9천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까 전 적은 것은 가장 낮은 층이 7층짜리가 있어요. 문제의 땅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언급합니다. 일종 주거지역. 근데 법적으로 일종 주거지역은 지금 한층 1, 2층뿐 못해요. 시골에 1층, 2층짜리 주택이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30층짜리 7층짜리 집을 못 져요. 그럼 무엇을 그러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은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시행사 측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법 사항이나 이상이 없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피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해당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 김포시는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무산될 위험성이 있으니 조합 가입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인천시의 주 현안 중 하나인데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먼저 이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문이란 게 뭡니까?
네, 인천시가 지역의 현안을 그 주민들과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구성을 한 것이 바로 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구성이 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공론화위원회의 첫 의제가 바로 이 대체 매립지 조성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체 매립지예요.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자체 매립 조성이 필수인데 이에 올해 1월부터 공론회위원회가 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 조성을 골자로 한 공론화 과정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일과 5일 그리고 11일에는 인천 시민 309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이 정책 권고문의 형태로 인천시에 전달을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이라는 게 시민 의견이 담겨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이번에 이제 권고문에 담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인천 지역에는 송도와 이제 청라에 폐기물 처리 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그 시설이 없는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이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입지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후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하되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선정하자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권고문을 전달받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주신 권고가 저는 큰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길을 그 공론화위원회 권고 중에서 법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한 인천 시민 309명의 대표성도 좀 궁금한데 이번 이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반발하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소각장 시설이 있는 인천 서구 주민들입니다. 그 청라 소각장을 현대화하지 말고 이제 폐쇄해 줄 것을 청라 지역 주민들은 현재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에는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는 이제 반하는 그런 권고문인 거죠. 공론화위원회의 기자회견 직후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가 이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특히 참여하지 않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은 완전 무효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이번 시민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그 시민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각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로 이렇게 분간을 해서 이렇게 네. 모집을 했어요. 시민 대토론에 참석할 대상을 모아서 공론화를 진행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라 등 기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인데 앞서 인천시는 이에 대해서 그 인천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특정 지역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인천시가 무조건 반영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이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때문에 지역 일부 주민들과의 어떤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야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피 기자였습니다. 인천대 총장 선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조동성 총장이 퇴임하면서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향후 총장 선출 과정도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립대 법인 인천대 조동성 총장의 이임식,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조 총장은 후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양원근 총장 권한대행께서 훌륭한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막중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오후에는 긴급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배진교 의원의 이사 사임의 건, 총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과 차기 총장 선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교육부는 인천대에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인천대 이사회가 추천한 이찬근 교수의 탈락 사유에 대해선 개인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은 총장 추천위에서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해 이사들이 투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후보자 인사검증은 총추위의 몫이라며 총추위가 규정에도 없는 후보자 순위를 매긴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룰 아래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결과에는 또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알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총장 후보가 제대로 선출될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돌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교원 수급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인천과 같이 원도심, 신도심 간 격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과밀 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29일부터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동전 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객실 테이블 간 이동 금지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 방역 수칙을 적용받아 왔는데요. 이에 더해서 클럽 1일 1업소 이용과 4제곱미터 면적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와 환기, 소독용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상시 근무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인천시는 유흥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정 요건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5가지 생활 방역 준수 사항에 대한 실천 여부인데요. 계양구는 우수 음식점의 경우 위생과 담당자가 직접 업소에 방문해 생활 방역 준수 사항을 점검한 뒤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업소의 경우 신청을 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계양구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와 생활 방역 실천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바라보는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해소 Q&A 자료집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미선 인천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자료집을 어떤 취지로 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 해소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그 중앙보건방역당국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학생들에게는 보다 더 정확하고 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세밀하고 정확한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지요. 네네. 이번 자료집은요, 먼저 저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궁금한 질문들을 68개 정도 항목을 접수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흔쾌히 바쁘신 와중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68개의 질문, 실제로 학생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걸 가장 궁금해 하던가요? 네, 자료집에는 저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질문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확진자가 애완동물과 접촉하면 애완동물은 감염이 되는지, 그리고 손 씻기와 손 소독의 예방 효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한 번의 기침으로 최대 몇 명까지 감염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왜 친구들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는지 등 이러한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료집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료집은 네네. 어디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코로나19 지침 안내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전달되어서 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또 교육부에 운영하는 학생 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좀 탑재토록 협조받아서 누구든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이 정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미선 인천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의 화재 원인 규명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4,804건 가운데 95.7%인 4,598건에 대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전국 화재 원인 평균 규명률인 91.8%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입니다. 경기도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 인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전문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2년 도내 17개 국가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로 하천 수문 개폐를 자동화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한 국비 161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블렌디드 러닝의 의미와 지향, 교육과정 설계, 수업 흐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2학기 시작 초기인 9월부터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